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진영 쪽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재선에 나서는 대선 주자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입지는 당내 입지가 오히려 경선 결과들을 살펴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추세보다 더 단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또 대통령 재선에 나온다라는 거는 당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인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년의 대통령이 되면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가 나이 문제였습니다. 예, 고령. 예. 예, 역사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제일 나이가 많았었죠. 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의 나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사실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의 면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탄탄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기밀 누출,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거를 그 수사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 넘버원 기소 사건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기밀 누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들이 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있을 때 너는 어떤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자택 있는 데 가가지고서 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가 기밀만한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델라웨어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메리 그러면 갈랜드. 예, 현직이지만 수사를 해서 이 수사를 시작됐는데 아시겠지만 특별 검사로 한국계 강력 검사인 라바트 허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그게 화제가 지난해 됐었습니다. 예, 예, 결론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국가 기밀 누출에 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되지만은 기소할 만한 건은 아니다. 괜찮다. 네, 그런데 이거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더라. 네, 심지어는 조 바이든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퇴직했는지 이런 기억을 잘 못하고 고령의 선한 대통령인데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기억상실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거를 첨가를 했어요. 이게 지난 네, 목요일.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여론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이집트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을 혼동하는 걸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저것 봐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지금 파급력이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많이 걱정을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진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문제를 갖다가 저쪽에서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면은 해명을 하면 되지 아니라고. 그런데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썬데이 저녁 때 뭐 했습니까? 슈퍼볼 게임이 있었잖아요. 네, 대개 대통령 해가 있는 해에 치러지는 슈퍼볼 게임은 이게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이벤트입니다. 슈퍼볼 네, 게임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할 메시지를 내놓는 게 관행이고 관례가 되어 왔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이 여기에서 이렇게 시청률이 높은 데서 또 행여나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말 실수만 하면 어떡할까 해서 ABC 방송국에서 이걸 할래 그랬는데 캠프에서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좀 네.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민주당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갖고 있는 문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현재 이렇게 입지가 탄탄한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 이런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나 또 하겠다. 그런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넘버 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경우에 대해 보면 누가 넘버 투가 되냐면 부통령이죠.
이 카멜라 해리스는 여성이면서 블랙이면서 애시안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제 눈에 볼 때에는 백악관 안에서 2008년도 블랙 대통령 또 소수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과하지 않냐. 여성은 맞지만 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내보일 만한 조합을 안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맹점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방안이 있다. 제일 좋은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 경선이 가지만은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누구를 지명을 하면서 나는 좀 이렇다라고 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 네. 이런 얘기가 강조된 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언제 그랬나 하면 린든 존슨 때 그랬습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 암살되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슨이 또 한다 그럴 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인데 나왔다가 양보를 해가지고서 그 지명을 해서 이런 적이 있다. 이 예를 들면서도 후보 교체론자가 지금 와글와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